이지스 전자차트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의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추가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이의 신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이의 신청 또는 재심사 신청은 말 그대로 삭감된 청구 항목에 대해서 재심사 사유가 있을 때 삭감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인데, 이게 용어가 재심사는 워낙 통보서 발송 후에 60일 이내, 이의 신청은 통보서 발송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심사나 이의 신청 모두 다 용어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가급적 그냥 이의 신청으로 통일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심사는 좀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이의 신청하고 다른 게 없고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일단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포털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거를 잘 하시면 포털에서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청 프로그램, 심평원에서 만든 이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신청, 재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신청 프로그램은 이제 심평원에서 배포한 건데,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전자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양급여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 방법은 서면 또는 웹 이외의 진료비 청구 포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면이라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포털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평원에서 얘기한 장점인데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가끔 하니까 자꾸 순서도 헷갈리고, 저도 사실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단계별로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자주 까먹어요. 자주 신청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동영상은 사실 저도 도움이 좀 돼요. 잘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 신청 뭐 1년에 가끔씩, 저는 이제 삭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보시면서 이 신청할 게 있으면 이거 항상 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아마 빠른 숙지를 하신 분들은 자주 쓰시면 아마 이 동영상을 자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대충 이래요. 그래서 우선 통보서를 꼭 수신해 놔야 되고요. 이 통보서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을 해서 조회를 하고 신청서 작성을 하고, 요 생성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돼서 생성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송신하는 과정. 그래서 이 점검 송신 과정은 사실 저희가 그 청구 프로그램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신청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불러오면 뭐 명일년, 코드별, 뭐 본인 부담률 변경, 정산, 환수, 차등수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냥 코드별이나 명일년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실제로 이걸 구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청하려고 하는 거니 올해, 그러니까 5월달 청구권이 하나 생겼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시경 소독 수가가 2건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내시경만 청구를 하고 결장경 검사가 이상하게 빠진 경우였어요. 급여를 청구한 건이.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 청구를 했고, 지금 요 진정 내시경 세척 소독료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통보서를 보시면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건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 하는 게 바로 이의신청 재심사 청구권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약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청구에서 원해 처방 약제비 심사 결과 통보서에 나오죠. 여기서 삭감건이 나와도 이 통보서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함께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삭감건이 최근 게 없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 걸 한번 볼까요? 한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삭감건이 없어서 저희 이지스에 이지스 레이더를 쓰다 보니까 삭감건이 거의 없죠. 제가 마지막 삭감건이 2019년 요것도 사실 그쵸, 여기 배물리 디정인데 신평원에서 억지로 삭감건 한 건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의 신청해서 받아낸 건인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골다운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배멀리디로 바꿨던 케이스인데 이것도 신평을 삭감돼서 제가 이거를 이의 신청을 마지막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약제비도 같이 하는데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의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삭감시키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잔 내시경을 했다라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처방이 결장경 검사가 들어간 건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소견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척 수동료가 투여량 2로 청구되는 게 맞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요 차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잔내 결과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꼭 뭐 차트를 꼭 추가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건별로 달라요. 이거는 이제 세척 소송료가 두 건이라는 거, 청구가 두 건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넣는 거고, 되게 상병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보면 그래도 신평원은 어느 정도 자료를 이의 신청할 때는 자료를 좀 보내줘야겠죠. 그 전에 청구한 자료랑 지금 자료랑 뭔가를 해서 너희들이 삭감을 잘못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렇게 하면 되게 이의 신청이 되고요. 자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 자료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요즘은 사실은 삭감에 대해서 그 차트나 또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고가의 어떤 그 치료나 또는 검사하는 경우 영상 검사까지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충 해보면 이거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차트는 보내는 것 같고 오늘은 대장 내시경 결과지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결과지는 어떻게 첨부하느냐, 미리 PDF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면 대장 내시경은 여기 인쇄해서 결과 기록지, 그래서 미리 보기 위해서 PDF 파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요게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린터를 누르고 PDF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PDF로 해서 확인 눌러서 경로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 기록지 PDF 파일로 만들고, 차트는 더 쉽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보험 자격 분류에서 진료비 내역서 해서 여기서 해당 날짜에 미리 보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력해서 PDF로, 프린터가 아닌 PDF로 하든가, 여기서 이제 PDF로 만드는 방법이나 또는 여기 PDF 파일 만드는 방법 또는 이미지로 하는 방법, 어느 거나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건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폴더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되게 이제 이렇게 이의 신청 자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겠죠. 이 두 건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의 신청할 때 미리 차트라든가 결과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 청구, 요 유전자 아이콘 있죠. 이게 진료평가원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의 아이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미리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직전 동영상에서 한번 만들었고요. 설치 방법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요게 설치됐다는 가정에서 진행할게요. 네,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은 통보서에 자료 구축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 구축은 제일 먼저 내가 이의 신청할
심사 결과서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축, 신청서 작성, 점검, 송신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구축을 누르시면 먼저 이렇게 통보서 수신 후 구축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뭐가 나오냐면 통보서 우리가 수신하는 그 심사평가원 진료 청구 프로그램에 통보서 수신화면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신하는 것처럼 확인. 요거는 통보서를 미리 확인했다고 해도 한 번 더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접수증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뭐 요 두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건만 하겠다. 그럼 하나만 불러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5월달 심결 보험 외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수신을 받아 주셔야 돼요. 물론 이건 한 번 더 아마 확인하느라고 이미 수신을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수신을 해야 자료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재수신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기존의 문서로는 호환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고, 맞아요. 두 건을 변형했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러면 자료 구축 화면에서 보면 구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축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총 건수 2건 이렇게 나오겠죠. 성공 건수 2건. 원래는 하나만 받으려고 해서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저는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2개가 선택이 됐지만, 이 자료 구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이의 신청하려는 것만 명세서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됐죠. 그 다음에 X 누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아까 그 자료 구축하기 위해서 불러들었던 통보서 2건이 나올 거고요. 이 중에서 저는 보험만 할 거니까 2번은 해당 안 되고 요 1번이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신청서 생성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서 생성을 눌러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명세서 리스트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제가 잘못 청구했기 때문에 이건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명세서 리스트 1번하고 2번 또는 더 많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내가 신청할 것만 체크를 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2건 중에 저는 한 건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추가를 내려와야 추가를 눌러야 이 신청 내역 리스트로 눌러갑니다. 됐죠? 만약에 이것도 청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신청했다면 추가하면 2건이 되겠죠. 자, 요거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요 하나만 이의 신청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주로 상병이 잘못된 경우에는 여기 상병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상병이 만약에 누락이 돼서 삭감됐다면 여기서 추가 누르시고 상병을 누르시면 되고 상병 분류 기호와 이런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병을 넣는 방법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누르면 또 추가가 되고 상방명 이렇게 기호 넣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식도염 이렇게 코드만 넣어 주시면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특정 내역이 기재 안 됐다 그럼 여기서 기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대장 내시경 코드가 안 들어가서 소독용 하나 건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진료 자료를 먼저 첨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첨부해서 요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출 자료가 나오죠. 여기서 파일 추가를 해서 제가 보내려고 했던 그 파일 그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고 2건 이렇게 해서 열기. 자, 됐죠?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여기 적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적용을 눌러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게 첨부가 Y로 바뀌었죠? 문서가 들어왔던 얘기고 사유기재인데 뭐 사유기재는 있는 그대로 왜 삭감이 왜 이 신청을 하는지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장내시경 수가 청구 누락됨, 추가 청구 시행함, 진료 차트 및 내시경 결과지 참고해서 이게 삭감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다시 또 적용. 그래서 자료가 첨부되든 아니면 사유가 첨부되든 반드시 적용을 누르셔야 돼요. 상병도 마찬가지. 여기 하신 다음에 반드시 상병 추가한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건만 했지만 여러 건을 이런 식으로 개별로 신청 내용마다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넘버 1부터 뭐 4, 5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끝났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걸 저장을 누르시거나 바로 신청서 생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장은 말 그대로 신청서 생성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할 때는 신청서 생성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면 제가 이 신청 프로그램을 껐다가도 다시 어디서 불러올 수 있냐면 건강보험 불러오기에서 이 조회를 누르시면 이게 나오죠. 작업했던 걸. 그래서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신청서 생성을 누르시는 거예요. 신청서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 생성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먼저 나오고요. 이 미리 보기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신청서 생성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자, 그럼 생성이 되죠? 누르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오류 점검부터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파일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문서 제목에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보기 쉽게 5월 보험 진료 이의 신청 이렇게 하고 문서 제목을 수기로 적고 생성을 누릅니다. 그럼 점검을 하겠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봤던 청구 화면을 바로 들어가요. 편리하죠. 그럼 이걸 체크를 해 주시고 이 화면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청구하는 거 그대로 청구 누르시면 돼요. 이 아래에 문서명이 나와 있고 두 건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의심사는 반드시 청구서하고 명세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두 건. 첨부 파일도 있고요. 그래서 청구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공인인증서 암호 넣고 이렇게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가 다 끝난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 청구됐다라는 게 아마 그 핸드폰 문자로 처리해 놓으신 분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거 다시 요약하면 수신 및 자료 구축을 하고 신청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첨부를 한 다음에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신청서를 생성을 했겠죠. 그 다음에 점검 및 송신을 했고, 통보서 자료 구축하는 부분, 처음에 공인인증서를 해서 내가 이 신청하려는 통보서를 한 번 더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이 신청할 그 통보서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료 구축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해당 그 통보서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신청서 생성을 해서 신청서 종류 구분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다시 한번 신청서 생성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내가 청구할 것만 선택을 해서 해당 내역을 계속 추가해서 신청서 내역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해당된 신청 내역에서 상병이나 또는 특정 내역 또는 첨부 파일 그리고 사유를 기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신청서 생성을 누르시거나 또는 임시 저장을 누를 수가 있고요. 자료 첨부는 첨부 자료나 또는 상병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사유 기재하는 것도 여기서 반드시 적용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신청서 생성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제목을 수기로 적고 생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검 통해서 바로 청구 화면으로 돌아가고 요 이의 신청 체크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사항인데요. 이 신청은 통보서 그 받은 후에, 그러니까 발송, 심평에서 처리 후 90일 이내입니다. 청구가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이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서 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이거 청구가 아니라 통보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고요.
받은 후라기보다는 통보서 발송 후에, 그 다음에 이의신청 관련 자료를 미리 PDF나 JPG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전산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가 있고요. 약제 포함해서 따로 이게 이의신청건인지 추가 청구건인지 불능이라서 재청구건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보서 및 삭감 사유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마지막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에 대해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추가 청구 그렇게 했고요. 불능된 그 심사건에 대한 청구와 그 다음에 추가 청구권, 누락 청구라고 하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번 동영상을 통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